스탈린.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한 명의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상 다시 없을 괴물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도 아니고 거대한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복잡한 인물을 둘러싼 논쟁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스탈린의 그 엄청난 잔혹함, 이게 과연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잡고 또 그걸 지키려는 그 과정, 그러니까 바로 정치가 그를 그런 괴물로 만들어 버린 걸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스탈린 시대를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 속 끔찍한 독재자들을 볼 때 우리 보통 어때요? 저 사람은 어릴 때 무슨 상처가 있었나? 이렇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비밀,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파고들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은 바로 그런 방식을 조심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정치적 공포가 다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역사학자 스티븐 코트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혁신적인 분석 틀을 제시하죠. 기존의 성격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코트킨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스탈린 한 사람만 보지 말고 당시 러시아와 세계사 전체라는 아주 넓은 렌즈로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격이 정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가 성격을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최근에야 공개된 소비에트 비밀 문서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이 말이 코트킨 주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보다 절대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고 또 그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 경험 자체가 그를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스탈린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권력의 그의 인격을 완전히 새로 조각해버린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탈린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그 정치와 시스템은 대체 뭐였을까요? 여기서 코트킨이 옛 소련의 비밀 문서를 뒤져서 찾아낸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볼셰비키들이 내세웠던 이념이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선전구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였냐고요? 들어보면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회의록이나 개인적인 편지를 봐도 밖에서 대중에게 연설하던 그 공산주의 이념을 자기들끼리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진짜로 자신들의 이념을 믿었던 진정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좌파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았어요.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볼셰비키는 달랐죠. 아예 자본주의를 뿌리 뽑아 근절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시장과 사유재산,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지점에서 절대 타협이 없었고 어쩌면 모든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창한 이념이 있어도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죠. 특히나 엄청난 저항에 부닥쳤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개인의 의지력이라는 변수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920년대 후반 볼셰비키가 마주한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는요, 1억 명에 달하는 농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농민들은 사실상 시장 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방식으로 자기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이 거대한 현실을 대체 어떻게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정부가 집단 농장을 만들고 같이 농사 짓자고 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1928년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민은 단 1%였습니다. 네, 고작 1%요. 이건 사실상 완벽한 실패라고 봐야죠. 바로 이 대목에서 코트킨은 스탈린이라는 개인을 지목합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모두 망설였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잠시 멈춰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고민할 때 스탈린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과 어찌 보면 비인간적인 의지력으로 이걸 그냥 밀어붙여버렸어요. 코트킨의 말처럼 그는 말 그대로 끝까지 가버린 유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만약에 스탈린이라는 그 독특하고 집요한 인물이 없었다면 과연 소비에트 시스템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을 수나 있었을까요? 1920년대의 소련은요,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였습니다. 여기 정리된 걸 보시면 도시는 공산당이 꽉 잡고 있는데 넓은 농촌 지역은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죠. 이 둘이 어색하게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는 농촌에 대한 통제력도 거의 없었고 경제 정책은 계속 삐걱거렸습니다. 정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순으로 가득 찬 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코트킨의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 스탈린의 그 무자비한 의지력이 아니었다면 소비에트 체제는 아마 둘 중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내부의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붕괴해버렸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제와 타협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탈린을 정치가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보는 이 강력한 분석 틀로도 끝까지 설명되지 않는 마지막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흘러 1930년대 중반이 됐습니다. 이제 스탈린은 모든 싸움에서 이겼어요. 끔찍한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농업 집단화는 강행됐고 자신에게 반대하던 정치적 경쟁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권력은 그야말로 신과 같았죠.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완벽한 승리의 정점에서 스탈린은 코트킨의 비유를 빌리자면 자신이 몰던 비행기를 그대로 산에 갖다 박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자신에게 가장 충성했던 동지들, 자기 손으로 키운 엘리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역사상 최악의 피바람, 대숙청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모든 걸 다 이룬 독재자가 왜 스스로 자기의 가장 튼튼한 권력 기반을 부수고 자기 나라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이건 어떤 냉정한 정치적 계산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정치가 만들어낸 괴물이 이제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마저 집어삼키는 순수한 파괴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스탈린이라는 인물 가장 깊은 곳에 남겨진 가장 어둡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겁니다.